경제적으로 남들과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면 계획도 남달라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적게 써라. 남는 돈을 똑똑하게 투자하라. 가능한 빨리 삶을 온전히 즐겨라.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건 당신의 몫이다. 무일푼인 직장인이 수천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푼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고려해 현실적이면서도 돈이 최대한 적게 드는 생활 방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중위소득 직장인이 일찌감치 금전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소득을 지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1단계가 자산의 보존이라는 건 불변의 진리다. 절약하고 저축하고 푼돈도 아끼면서 적은 비용으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돈을 모으는 것이다. 부의 창출이 근검절약에서 시작되는 이유. 1. 절약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재무 전문가들 및 자기계발 강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한다. 스스로를 결핍 마인드에 가두지 마라. 희생하지 마라. 소득을 늘려라. 그러나 호언장담하는 이 거물급 전문가들이 월급쟁이에 대해 놓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은 온종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위소득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해야 한다.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에 집을 나서서 9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데 대체 어떻게 다른 일로 소득을 늘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 퇴근한 후 쌓여있는 집안일까지 모두 마친 뒤 남는 시간에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고? 일단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데 당신과 똑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당신과 달리 하루를 온전히 그 사업에 바치는 이들과 경쟁에 이길 수 있겠는가? 당신이 슈퍼맨이나 슈퍼우먼도 아닌데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쟁력 있는 사업가들을 앞지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절약이 기회를 만든다. 가계 예산을 조금만 수정하면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하면서 재정적으로는 훨씬 큰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더 가깝고 집값도 더 싼 곳으로 이사한다고 치자. 그러면 집세는 물론 출퇴근에 드는 돈과 시간 역시 아낄 수 있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저축도 훨씬 많이 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는 금전적 자유의 조기 달성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절약은 비교적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고 더 많은 자유시간을 선사하며 매달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해줄 것이다.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그로 인해 남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 다른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할 수 있다. 3. 현행 세금 제도 내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이 아닌 소득 말이다. 새로 추가된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보다 그가 직장에서 가깝고 집값도 더 싼 곳으로 이사한다면 출퇴근 비용과 집값을 합쳐 매년 수백만 원씩 덜 쓸 수 있다. 1,000원을 절약하는 게 1,000원 더 버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소득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소득 및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효율적 투자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다. 승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처음엔 저축을 더 많이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자산 관리의 핵심은 증식 그리고 왕성한 시너지다. 덜 쓰는 사람이 더 벌 수도 있다.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유발하는 투자일수록 가치도 더 빨리 오르는 법이다. 덜 벌 때만 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도 덜 쓰도록 하라. 장기적 목표에는 깊은 감정적 욕구가 밑받침돼야 한다. 일찌감치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를 절제라고 부른다. 얄팍하고 단기적인 감정이 더 큰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 감정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동지다. 이는 곧 소비의 절제로 나타난다.
유명 경기나 훌륭한 공연의 입장권이 할인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질러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신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 금전적 자유의 달성이 늦어져도 무방할 만큼 이 이벤트, 여행, 아이템이 중요한가? 가끔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물론이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열심히 번 돈으로 즐거움을 찾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라. 이로 인해 금전적 자유의 조기 달성이라는 목적지가 얼마나 더 멀어졌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돈을 썼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아주 불편해질 테니 말이다. 금전적 자유의 조기 달성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검소한 생활 방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비 행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들 중에는 절제를 위해 정해놓은 예산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매달 의복비 10만원, 외식비 20만원, 주유비 15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소비 결정을 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매 순간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과 욕구 때문에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예산을 세우는 전략은 이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금전적 자유를 조기에 달성하고 싶은 당신의 정서적 갈증이다. 예산안이 있든 없든 이 정서적 욕구가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소비 줄이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절약의 달인도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생활 방식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일례로 이사할 만한 곳을 찾는 데에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점심 식사만 해도 매일 외식으로 해결하다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려면 수주 혹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드는 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그에 적응하는 일은 투자, 소득 증대 및 사업 개시만큼이나 어려워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평균 수준인 이들이라면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처음부터 엄청난 재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자신이 쓰는 돈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행위에서 시작한다.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렵게 번 돈을 있는 힘을 다해 지킨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최고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쓸만한 상품과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당신에겐 최고가 어울린다고 말하는 광고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건 최고가 아니라 자유다. 중요한 건 당신의 하루를 다스리는 힘이다. 심하게 비싸면서 제값도 못하는 물건들 대신 그 힘을 손에 넣어라. 무조건 싼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일찌감치 돈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 또한 단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산을 축낼 수 있는 색다른 장난감 따위로 돈을 탕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라. 겉으로 부를 과시하는 건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는커녕 당신의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걸 공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잠깐의 물질적 기쁨 때문에 금전적 자유의 획득을 그만큼 늦춘 것이니 말이다. 당신이 쓰는 돈은 세우고 당신이 버는 돈은 세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따라서 1,000원 더 버는 것보다 1,000원 혹은 그 이상을 안 쓰고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다. 부자가 되는 여정에 나섰다면 자유시간을 줄여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낭비를 줄이는 편이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도 기존의 생활 방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애초에 당신이 절약을 시작한 이유를 명심하라. 바로 자유를 손에 넣기 위해서다. 절약 및 생활 방식 변화에 몰두하다 소득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저축만으로 수억 혹은 수십억 원을 모아야 한다는 걱정 또한 할 필요 없다. 하지만 중위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선 절약을 생활화하고 애써 번 돈을 지키는 데서부터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콧 트렌치 저자의
돈 걱정 없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물론 투자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아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접하다 보면 좋은 거 하나만 가지기, 이게 막 너무 집착이 심하게 되면 최고로 좋은 거 딱 하나만 살 거야. 보태보태병이라고 하잖아요. 좀만 더 보태면 다음 모델인데, 좀만 더 보태면 그 다음 모델인데. 요즘 사람들은 강박관념에 휩싸여 하나같이 최고를 원하고 끊임없이 최고를 찾아다닌다. 저는 딱 꼬집어서 말해요. 최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데다가 꽤 괜찮은 수준에 비해서 그 차이를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브랜드 값인 경우도 있잖아요. 소재 자체가 비싸고 가공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또 장인들, 인건비가 비싼 걸 다 감안하고 나서라도 좀 터무니없이 비싼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브랜드를 향한 존경의 의미로 나머지 가격을 또 지불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이걸 리스펙해가지고 이만큼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이걸 갖고 있으면 날 좀 높게 쳐주고 야 대단한데 너 이것도 갖고 있어? 쟤네 집에 이거 있대. 막 이런 부러움을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닌지 무엇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와인 알못이라서 와인 애호가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최고의 와인은 한 병에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데 반해 값싼 와인 중에는 8,000원짜리도 있다. 어느 와인을 산 사람이 더 행복하겠는가? 진짜 완전 부자들은 좋은 거 먹는 게 더 행복하겠죠? 8,000원이라는 게 웃긴 게 저도 딱 이 정도 가격 하는 와인 마실 때 맛있거든요. 한 10에서 20불 사이짜리? 특히 한 30불짜리를 반값 세일해갖고 15불에 사 먹을 때 그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할인까지 받았다는 기분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아이템을 구입하라고 권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린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정말 최고의 걸로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탁월한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도 웬만한 건 그냥 괜찮은데?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슬프지만 약간 좋은 걸 많이 경험할수록 또 눈이 고급져지잖아요. 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자꾸 눈높이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정말 취미를 갈고 닦을 예정이 아니라면 혹은 그쪽으로 직업을 선택할 게 아니라면 굳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취향을 수준을 높여야 하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 빼고는 내가 맛있다고 느끼고 내가 편하다고 느끼고 근데 그게 저렴하게까지 하다면 굳이 그 수준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난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되려면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 내가 자신 있는 부분,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을 실력을 가진 원싱이죠. 나의 한 가지가 있다면 좀 다른 부분에서는 내려놓고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지 않나. 심지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8,000원짜리 와인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최고급이어야지 행복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좀 좌절일 텐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소비 줄이기 성공하셔서 다들 원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